전쟁 85일째 아침, 이란의 F-14 톰캣 한 대가 미국이 찾지 못한 해안시설에서 이륙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발진한 것이 아니었다. 반다르 아바스는 그날 새벽 B-2 스텔스 폭격기들의 공습을 받은 지 오래였다. 지난 47년간 이란 독자 항공 작전의 핵심 기지로 기능해 온 그 시설은 GBU-57 대형 관통 폭탄이 7차례의 이전 공습에서도 살아남은 지하 복합단지에 도달하는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8번째 공습이었고 이번에는 버텨내지 못했다. 전쟁 62일째 IRGC가 살아남은 F-14 전대를 이동시킨 방위각 031의 해안시설에서 발진한 것도 아니었다. 그 시설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의해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센트콤이 62일째 이후로 F-14 보조 운용 기지로 추적해온 그 장소는 미사일이 도달한 지 2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소멸되었다. 캐쉬름 섬에서 발진한 것도 아니었다. 캐쉬름 섬은 반다르 아바스와 동시에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IRGC 해군 항공 지원 시설을 겨냥한 별도의 B-2 편대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 그 시설들은 섬 주변의 대기가 아직 폭발의 열기로 출렁이던 그 새벽에 자취를 감췄다. F-14가 이륙한 그 시설은 이 중 어느 곳도 아니었다. 그것은 센트콤의 어떤 타격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었다. 전쟁 47일째 이전까지는 시설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던 곳이었다. 바로 그날 IRGC 항공사령부는 미국의 어떤 정보평가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F-14 한 대를 해안 접근 통로에서 44km 내륙에 위치한 민간 농업용 비행장으로 옮겼다. 군사시설도 아니고 강화 구조물도 아닌 농약 살포기들이 이용하는 콘크리트 활주로였다. 그러나 그 활주로는 충분히 길고 충분히 평탄했으며 두 개의 나지막한 구릉 사이에 완만한 움푹 패인 지형의 자리에 있어 레이더 반사 신호가 억제될 만큼 숨겨져 있었다. 47일에 걸쳐 매일 분석된 위성 영상에서 이 장소는 군사적 의의가 없는 민간 농업시설로 분류되었다. F-14는 47일째부터 그곳에 있었다. 6명의 IRGC 항공 정비사들이 매일 민간 차량을 타고 시설로 출근하며 민간인 복장으로 작업을 수행했다. 연료는 민간 유조 트럭에서 보급받았다. 이틀 전 밤 AIM-54 피닉스 미사일 2발이 31km 떨어진 은닉 무기 캐시에서 냉장식품 배달 차량에 실려 조용히 운반되어 왔다. 이란 전투 서열에서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군사자산이 38날 동안 농약 살포 비행장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침 항공기 한 대가 이륙했다. 조종사 한 명이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전투정보센터에서 야라살레 중령은 이륙 17초 후에 F-14의 열신호를 포착했다. 그녀가 이것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위협평가서 덕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그녀가 그 아침에 수행하고 있던 임무 덕분이었다. 그녀는 야간 공습 패키지가 놓쳤을 수 있는 생존한 해안 포대의 발사, 전 방사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내륙 접근 통로에 대한 수동 적외선 스캔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 스캔이 방위각 214 방향에서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농업기계 열 프로파일과도 일치하지 않는 열 신호를 반환했다. 엔진 예열이었다. 어떤 군사 목표물 목록에도 없는 농업용 비행장으로 해석되는 위치에서 감지된 제트 엔진 예열 신호였다. 그녀는 5분 31초째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다음 순간 열 신호가 가속되었다. 이륙 허가를 받고 활주하는 항공기 특유의 가속 신호였다. 그녀는 3초 만에 이것을 표시했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콜로웨이 제독에게 직접 송신했다. 제독님, 방위각 214의 민간 농업용 비행장에서 제트 엔진 발진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어떤 목표물 목록에도 없습니다. 열 프로파일은 F-14 엔진 예열과 일치합니다. 5분 31초째 예열 중이었습니다. 현재 방위각 031 방향 북동쪽으로 고도 600피트에서 480노트로 비행 중입니다. AWG-9 방사, 무기 조준, 적대적 송신 모두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시설에서 발진한 F-14 한 대입니다. 편대를 향해 접근 중입니다. 콜로웨이는 4초 만에 내용을 파악했다. 그는 전술 화면을 바라보았다. 방위각 031, 480노트, 고도 600피트,
모든 전자 시스템 꺼진 채로 냉담하게 달려오는 접촉 신호 하나. 무기 조준 없음, 적대적 송신 없음. 그는 44초 뒤에 편대 회선을 잡았다. 전 타격 집단, 링컨 실제 교신. 어떤 목표물 목록에도 없는 내륙 민간 비행장에서 발진한 단일 F-14 접촉 신호 방위각 031. 냉담 비행 중 아직 무기 조준 없음. 이 조종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이 공격인지 마지막 메시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이란 F-14 한 대가 접근 중이며 우리는 아직 공격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에게 사격하지 않은 항공기에 사격하지 않을 것이다. 전 함정 무기 자유 상태 유지하되 대기. F-14가 능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교전하지 말 것. 먼저 사격하기 전에는 발포하지 말 것. 편대 회선은 6초간 침묵했다. 그 다음 USS 곤살레스에서 교신이 들어왔다. 아크스의 목소리였다. 평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제동님, F-14 한 대, 편대도 없고 지원도 없고 재민기도 없고 IRGC 고속 공격정도 없고 해안 포대도 없습니다. 그냥 항공기 한 대뿐입니다. 이것은 공격 프로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콜로웨이는 3초간 그녀의 평가를 읽었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센트콤 보안 회선을 잡았다. 가가 미확인 시설에서 F-14 한 대가 접근 중입니다. 아직 적대 행위 없음. 편대는 무기 자유 상태지만 대기 중입니다. 이 항공기가 편대에 접근하면서도 끝까지 능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란 F-14가 항모 타격 집단을 향해 비행하면서도 사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교전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7년간의 이란 F-14 작전에서 한 번도, 85일간의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85일째 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에 숨겨진 농업용 비행장에서 이륙한 이란 F-14 한 대가 군사적 그리고 인간적 행위로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F-14의 조종사는 콜로웨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링컨 전투정보센터의 모든 장교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반다르 아바스가 그 새벽에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안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캐시름 섬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비이들이 반다르 아바스 상공에 나타난 직후 통신 기반 시설 자체가 야간 공습으로 파괴되기 직전에 IRGC 항공사령부로부터 마지막 교신이 자신의 위치에 도달한 이후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 47일째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며 F-14 한 대, 피닉스 미사일 2발, 정비사 6명과 함께 농업용 비행장에 있었다. IRGC 항공사령부가 예견한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며 IRGC 해군 고속 공격선단이 잔해가 되고 해안 미사일 포대들이 폭격 구덩이가 되고 반다르 아바스와 캐시름과 해안 시설의 F-14 기지들이 잔해 더미가 되고 85일의 전쟁을 거치며 IRGC 해군 제3구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을 그 순간을 IRGC 항공사령부는 그에게 F-14를 농업용 비행장으로 이동시킨 47일째의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명령은 4단어였다. 그들이 오면 날아라. 그들은 비이들이 반다르 아바스 상공에 나타나던 새벽에 왔다. 그는 그 아침에 이륙했다.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었다. IRGC 항공사령부는 이미 소멸되어 있었다. 그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날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 날아라가 명령이었고 그들이 왔고 아직 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다리우스 할릴리 중령이었다. 그는 19년간 IRGC 공군의 F-14 조종사였다. F-14 톰카앳의 4200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실전에서 무기를 발사한 적이 없었다. 그는 38날 동안 농약 살포 비행장에서 자신이 속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읽으며 참여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기다리면서. 그 아침 그는 엔진을 시동하고 날아올랐다. 방위각 031 480노트. 여전히 냉담했다. F-14는 이륙 5분 29초 후에 해안선을 통과했다. 여전히 냉담한 상태였다. AWG-9 활성화 없음. 무기 조준 없음. 적대적 송신 없음. 고도 600피트, 속도 480노트를 유지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수면 위 600피트를 방위각 031 방향 북동쪽으로 비행했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살레는 이륙 직후부터 수동 센서로 이 접촉 신호를 추적해왔다. 4분 31초째 지켜보고 있었다. 항공기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고도를 바꾸지 않았다.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능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녀는 콜로웨이에게 송신했다. 제동님, 접촉 신호가 해안선을 통과 중입니다. 여전히 냉담. 편대를 향해 방위각 031 방향을 직접 유지 중입니다.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 14분 40초 후면 편대 외곽 방어 경계 내로 진입합니다. 여전히 AWG-9 없음. 여전히 적대 행위 없음. 접촉 신호는 공격 프로파일로 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 600피트에서 직선 수평 비행 중입니다. 숨지 않고 있습니다. 콜로웨이는 전술 화면의 접촉 신호를 바라보았다. 직선 수평, 냉담, 방위각 031,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직접 접근 중. F-14 한 대. 조종사 1명, 숨지 않고, 기동하지 않고, 능동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고도 600피트에서 480노트로 항모를 향해 곧장 날아오면서도 교전 규칙이 적대 행위로 정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는 CAP 편대 회선을 잡았다. 드래곤 비행대 링컨 실제 교신, 방위각 031 접촉 신호, F-14 프로파일, 냉담 비행 중, 적대 행위 없음, 요격 및 식별을 요청한다. 시각 요격이다. 교전 금지. 거듭 강조한다. 사격을 받지 않는 한 교전하지 말 것. 항공기 식별이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하라. 무엇을 보는지 보고하라. 선두 F-35C가 응답하고 하강했다. 공격 프로파일이 아닌 요격 프로파일로. 좌현 후방에서 F-14 옆에 위치하기 위해, 라디오 없이 소통하기 위해 군용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국제 요격 기하학이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나는 여기 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라고 말하는 기하학. F-35C는 호르무즈 해협 위 600피트 480노트에서 나란히 비행하며 F-14 옆에 위치했다. 두 항공기 미국 것 하나와 이란 것 하나가 200피트 강역으로 비행했다. F-35C 조종사 박중령은 아침 공기 200피트 너머로 F-14를 바라보았다. 그는 링컨 회선으로 송신했다. 링컨 드래곤 2 교신, 접촉 항공기와 나란히 비행 중입니다. 항공기는 F-14 톰캣입니다. AIM-54 피닉스 미사일 두 발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두 발 모두 아직 발사대에 있습니다. 두 피닉스 미사일 모두 미발사 상태입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보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면서 방위각 031 직선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콜로웨이는 5초간 보고를 읽었다. 그는 센트콤에 연결했다. 가카 드래곤이가 접촉 항공기 옆에 있습니다. 미발사 피닉스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한 F-14입니다. 조종사는 요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동 없음, 활성화 없음, 항모를 향해 직진 중입니다. 가카, 이 항공기가 편대 외곽 방어 경계에 도달했을 때 사격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사격하지 않았으며 발사대에 피닉스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한 채 링컨을 향해 계속 비행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판결이 필요합니다. 센트콤은 44초가 걸렸다. 편대 회선의 85일 역사에서 가장 긴 44초였다. 응답은 한 문장으로 왔다. 항공기가 최소 안전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사격하지 않은 경우 국제 비상 주파수로 무선 교신 시도가 허가되었다. 응답이 없으면 경고 사격이 허가되었다. 경고 사격으로도 경로가 바뀌지 않으면 교전이 허가되었다. 콜로웨이는 국제 비상 주파수 회선을 잡았다. 지구상의 모든 군용 조종사가 모니터링하는 주파수였다. 방위각 031의 이란 F-14, 여기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당신은 미국 해군 전력에 접근하고 있다. 신원을 밝히고 의도를 진술하라. 국제 비상 주파수는 11초간 침묵했다. 그 다음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양이 짙었지만 38일 동안 이 문장을 연습해 온 사람의 정밀함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절제된 목소리였다. 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공군 다리우스 할릴리 중령입니다. 저는 해협에 남은 마지막 F-14 조종사입니다. 저는 사격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어떤 이란인이라도 여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발사대에 미사일 2발이 있습니다. 저는 발사하지 않겠습니다. 귀 항모 옆을 통과한 뒤 이 해역을 떠날 수 있도록 안전한 통과를 요청합니다. 저는 귀관들이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란 정부와 귀국 정부가 이 전쟁의 끝에 이란 공군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릴리의 송신이 끝난 뒤 22초간 국제 비상 주파수는 침묵했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콜로웨이는 전술 화면을 바라보았다. F-14 한 대 여전히 냉담하고 여전히 방위각 031이고 여전히 링컨을 향해 직진 중이었다. 그는 센트콤으로 연결했다. 각하 F-14 조종사의 국제 비상 주파수 송신 내용을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전문을 낭독했다. 센트콤으로부터 31초의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한 단어가 왔다. 대기. 콜로웨이는 캡 편대에 송신했다. 드래곤 비행대 접촉 항공기 옆 위치를 유지하라. 교전 금지, 요격 위치 유지. F-35C 조종사 박은 2분 넘게 할릴리의 F-14 옆에 있었다. 그는 200피트의 대기 너머로 이란 조종사를 바라보았다. 할릴리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기판이 아닌 F-35C를 향해 자신을 격추하는 대신 나란히 날고 있는 미국 항공기를 향해 박은 링컨 회선에 교신했다. 제동님, 이란 조종사가 방금 저를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센트콤이 콜로웨이에게 응답을 보냈다. F-14는 편대 외곽 방어 경계 진입 전에 피닉스 미사일 2발을 해상에 투하하는 조건으로 안전한 통과가 허가되었다. 드래곤 비행대는 이 조건을 전달할 것. 조종사가 조건을 수락하고 미사일을 투하할 경우 편대 서쪽 경계까지 호위 후 석방.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교전 허가. 콜로웨이는 국제비상 주파수로 조건을 전달했다. 할릴리 중령, 여기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한 가지 조건으로 안전한 통과를 허가한다. 우리 방어 경계에 진입하기 전에 피닉스 미사일 2발을 해상에 투하하라. 드래곤 비행대가 편대 서쪽 경계까지 호위하고 당신을 석방할 것이다. 이것은 일회성 제안이다. 미사일을 투하하지 않으면 교전한다. 의사를 밝혀라. 국제 비상 주파수는 14초간 침묵했다. 그 다음 할릴리의 목소리가 한 단어로 돌아왔다. 동의합니다. 수초 후 AIM-54 피닉스 미사일 2발이 F-14 톰캣의 무장 파일런에서 분리되었다. 그것들은 폭발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으로 낙하했다. 83일째 밤 이후로 이란의 마지막 F-14 발사대에서 기다려온 피닉스 미사일 2발이 해저로 가라앉았다. F-14는 방위각 031을 계속 비행했다. 이제 무장 해제되어 여전히 고도 600피트, 여전히 480노트, 여전히 북동쪽으로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F-35C 조종사 박이 다시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200피트 너머로 할릴리를 바라보았다. 이란 조종사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항모를 향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함교 구조물을 향해 지평선에서 점점 커지는 그것을 향해 그의 피닉스 미사일 2발이 겨냥했던 바로 그 선박이었고 그 미사일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있었다. 그는 무장 해제된 채 증언되어 그 옆을 비행하려 하고 있었다. 다리우스 할릴리 중령의 F-14 톰캣은 항모의 우현측 0.4 해리의 거리에서 고도 600피트, 속도 480노트로 USS 에이브러햄 링컨 옆을 통과했다. 그는 갑판 승무원들이 항공기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비행 갑판 위에 수병들이 고개를 들어 F-14의 날개 후퇴와 피닉스 미사일이 있었던 자리에 비어있는 파일런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는 함교의 콜로웨이가 항공기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할릴리는 날개를 기울이지 않았다. 국제 비상 주파수로 송신하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고도 600피트, 480노트로 USS 에이브러햄 링컨 옆을 비행했다. 그 다음 천천히 북서쪽으로 선회했다. 편대에서 멀어지고 항모에서 멀어지고 해협에서 멀어지고 이란을 향해 돌아가면서
F-35C가 200피트 간격으로 따라갔다. 할릴리의 F-14가 이란 해안선을 다시 넘어갈 때까지 박은 해안선 경계에서 F-35C를 돌렸다. 그는 F-14가 계속 내륙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할릴리의 항공기는 살레의 수동 센서에서 사라졌다. 격파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었다. 귀환한 것이었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콜로웨이는 25분 동안 전술 화면을 지켜봐 왔다. 아무도 찾지 못한 시설에서 온 F-14 한 대.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조종사가 조종했다. 이제 해협 해저에 있는 피닉스 미사일 2발과 함께 그는 살레에게 회선을 잡았다. 야라 살레 중령, 이 아침 일찍 수행한 수동 적외선 스캔에 대해 설명해달라. 살레는 자신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야간 공습 패키지가 목표물 목록의 모든 것을 타격한 뒤 그 목록에 없었던 생존 요소를 찾고 있었던 그 스캔을 방위각 214의 농업용 비행장에서 어떤 농업기계 프로파일과도 일치하지 않던 열 신호를 발진 신호가 되기 전 5분 31초 동안 지켜봤던 그 신호를 제동님 야간 공습이 목표물 목록의 모든 것을 타격한 뒤 저는 그 새벽에 내륙 접근 통로에 대한 수동 적외선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목록에 없던 생존 요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방위각 214의 농업용 비행장이 어떤 농업기계 프로파일과도 일치하지 않는 열 신호를 반환했습니다. 5분 31초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발진했을 때 어떤 위협 평가에도 없었던 F-14에 대한 교전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제동님께 송신했습니다. 콜로웨이는 전술 화면을 바라보았다. 공백이었다. 접촉 신호 없음, 위협 없음, 고속 공격정 없음, 발사 전 방사 신호 없음, 해안 포대 예열 없음, 잠수함 음향 신호 없음, 아무것도 없었다. 85일간의 전쟁에서 어느 순간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은 고요했다. 그는 편대 기록에 한 줄을 작성했다. 미확인 내륙 시설에서 발진한 이란 F-14 한 대가 방위각 031로 편대를 통과했다. 조종사는 편대 방어 경계 진입 전안전 통과 조건에 따라 피닉스 미사일 2발을 투하했다. 항공기는 서쪽 경계까지 호위 후 석방, 교전 없음, 사상자 없음, 피해 없음. 그는 표준 기록 항목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공군 다리우스 할릴리 중령이 오늘 아침 USS 에이브러햄 링컨 옆을 비행했다. 그는 마지막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그는 증언되었다. 해협은 고요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중재자는 얼마 후 국제비상 주파수 녹취 요약본을 전달받았다. 그는 9초간 그것을 읽었다. 그 다음 두 대표단에 동시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각각에게 한 문장을 말했다. 신사 여러분, 이란의 마지막 조종사가 오늘 아침 항모 옆을 비행하고 귀환했습니다. 이제 합의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란 대표단은 국제비상 주파수 녹취를 12초간 읽었다. 수석 협상가가 녹취를 내려놓았다.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양의 각서는 11일 동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서명했다. 미국 대표단이 곧이어 대서명했다. 85일간의 전쟁은 끝났다. 마지막 미사일로도 아니고 마지막 고속 공격선단의 돌격으로도 아닌 펜으로, 그리고 지금 어딘가 이란 내륙 상공에서 빈 파일런을 달고 비행 중인 F-14 톰캣으로 아크가 교전 기록을 작성했다. 방위각 214 농업용 비행장에서 단일 F-14 접촉 신호 탐지, 시각 요격 실시, 국제 비상 주파수 교신 확립, 조종사 다리우스 할릴리 중령으로 확인, 안전 통과 조건 전달, 피닉스 미사일 2발 투하, 접촉 편대 통과, 접촉 해안선 경계까지 호위, 접촉 내륙에서 소실, 교전 없음, 적대 행위 없음. 해협의 마지막 이란 F-14 조종사는 증언되기 위해 왔고 증언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해협은 고요했다. 합의는 서명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란 상공 어딘가에 오늘 아침 항모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나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항모 옆을 비행한 빈 파일런을 단 F-14 조종사가 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목격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